방화벽 그냥 말로만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벽이라는 느낌이 들면서 외부에서 어떠한 공격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드시죠, 그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불현듯 떠올라서 그랬습니다. 방화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침입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방어해주는 형태의 기능을 바로 방화벽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바로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바이러스의 감염을 인지하는 알림을 설정한다. 백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방화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침입에 해당하는 어떤 잘못된 침입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보완을 설정해줄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만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인지해서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형태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되시는 거고 방화벽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들은 지문을 통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통신을 허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설정해서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괜찮으니까 보안에 걸리지 않고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게 되는 허용할 프로그램 및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인터넷 사용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위치에 따라서 외부 연결의 차단 여부를 설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 허용할까요? 라고 하는 형태의 경고창이 뜨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화벽 이라고 이야기하는 윈도우즈의 기능은 외부 침입에 있어서 외부 침입을 좀 방어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방화벽 기능을 하게 되면 외부 침입, 보안은 100%가 될 수 있을까? 보안 100%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꿈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연결되어져 있는 순간 100%의 보안은 없어요. 어딘가에 구멍이 있기 마련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침입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어떤 접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100% 보안은 없고 외부 침입에 해당하는 방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벽이 높다고 해서요. 그 벽 높은 집에 도둑들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시간이 걸릴 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이 방화벽 기능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외부 침입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이제 내부 모든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 침입에 해당하는 방어는요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제 정상적으로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못된 마음을 먹고 내가 이 컴퓨터 안에다가 바이러스를 심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완전히 이제 내부 침입으로 했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단점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개념들까지 17번 방화벽에 해당하는 기능들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됩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8번 보시면 윈도우즈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 계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에서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사용자 계정을 가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종류 요것들을 좀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계정을 이용하는 것은 어떨 때 주로 많이 이용합니까? 컴퓨터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요. 그 회사에서 오전에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고 오후에 사용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럴 때 이제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해서 사용자를 좀 다르게 해서 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대를 이제 공유할 때 수정할 수 있는 형태는 사용자들마다 바탕화면을 좀 다르게 꾸며놓는다던가 또는 시작 메뉴를 좀 다르게 설정을 한다든지 계정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르게끔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 로컬 디스크 C 안에 또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응용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같이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전에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요 A라고 하는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지웠어요. 그러면 오후에 사용하는 사람도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하드를 가지고요 그냥 환경 자체만 살짝 바꾸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안에 들어가져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공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사용자 계정에는 우리가 두 가지의 계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관리자 계정이 들어가져 있고요. 하나는 또 표준 사용자 계정이 있게 됩니다. 딱 봐도 누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관리자 계정에 해당하는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모든 설정을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리자 계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표준 사용자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만들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러한 계정들, 액세스 권한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리자 계정이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표준 사용자 계정은 바로 그냥 하드웨어를 설치하거나 또는 중요한 파일들이나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정이 바로 표준 사용자 계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들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게 되시면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거겠죠.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보안입니다.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보안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계정은 누구다? 관리자 계정만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사용자 계정 금방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입니다. 관리자 계정에서 다른 사람들 계정에 다른 계정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제어할 수 있고요. 관리자 계정의 사용자는 다른 계정의 유형과 계정 이름, 암호 이런 것들 전부 다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고 표준 계정의 사용자는 컴퓨터에 설치되어져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의 계정에 대한 암호를 설정할 수 있어요. 다른 계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9번 문제 보게 되시면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시프트 키 같이 누른 상태에서 다른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 끌어다 놓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 단축키를 물어보고 있어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시면 바로 해당 파일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알아두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 시프트 키 같이 누르신 상태에서 다른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 하게 되시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해당 파일이 복사된다, 해당 파일이 이동된다. 이런 경우 아마 기출문제 1회 하시면서 정리하셨을 겁니다. 같은 드라이브에서 그렇죠 하는 거, 같은 드라이브에서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다른 드라이브에서 그렇죠 이동하고 복사하는 방법 조금 달랐어요. 이거 정리를 좀 해두시고요. 해당 파일이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영구히 삭제된다. 어떻게 해요? 그냥 딜리트 키 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게 되시면 바로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영구히 삭제되는 방법들도 있게 됩니다. 시프트 딜리트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휴지통에 넣지 않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보게 되시면 윈도우즈의 제어판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확인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윈도우즈 10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어판이라고 하는 데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이 문제 자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 같은 경우에는 설정 들어가게 되시면 시스템, 윈도우즈 화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냥 제어판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똑같이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이러한 제어판 내용들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설정 들어가셔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내용들 보시면서 여기에 들어가져 있는 정보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가. 컴퓨터의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내 컴퓨터가 지금 어떠한 장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시스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바로 4번 동그라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컴퓨터의 이름은 시스템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게 되시는 현재 로그인하고 있는 사용자의 계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용자 계정은 시스템에서는 볼 수는 없어요. 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보셨던 계정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내 컴퓨터의 어떤 사양들 그리고 하드웨어 설치되어져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스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설치되어져 있는 윈도우의 운영체제가 몇 버전인지 그리고 CPU가 어떠한 종류를 가지고 있고 내 컴퓨터의 메모리의 용량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설치되어져 있는 윈도우즈가 정품인지 아닌지 요즘 맨날 정품 인증하라고 하는 경고창이 뜨긴 한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실 거고요. 2회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 바로 윈도우즈에 해당하는 어떤 기능들, 그렇죠? 개념, 그리고 제어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밖에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지만 1회에서 다루었었던 내용들도 2회에 많이 언급이 되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틀렸던 문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 하셔서 다음에는 틀리지 않겠다 반드시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